제20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첫 번째 해설 강의죠. 자,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다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셨을 건데,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조금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19회도 그런 식이었죠. 중상 정도. 그렇죠. 20회도 역시 중상 정도인데, 어려운 거는 조금 어려웠고, 쉬운 거는 좀 많이 쉽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됐던 것이 20회 고급 문제예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은 항상 유물 유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전시 유물을 사용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 무엇이냐? 빗살무늬토기 나왔잖아요. 전시 유물 돌갱이, 돌삽, 돌보습, 덧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가락바퀴 뼈반을 다 신석기죠. 자, 그렇다면 한번 풀어보자라는 거죠. 자, 옥과 그물을 만들어 사용했는데 그 위에 보면 가락바퀴 뼈바늘이 나오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정확하게 정답이죠. 그래서 옷과 그물을 만들어 입었는데 원시적인 수공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대부분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죠. 언제? 구석기죠. 이것을 가지고 신석기로 내려면 움집이라고 나와주면 되겠죠. 세 번째, 중국에서 전래된 한자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철기 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오리 유적에서 발견이 된 붓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한자를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죠. 네 번째, 지배자가 죽으면 고인돌의 고인돌 청동기 시대 군장의 무덤이었죠. 지배자의 무덤. 다섯 번째, 금속재 무기를 사용해서 정복 활동을 하였으니 청동기나 철기 시대가 되지 않겠느냐. 자,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2번 문제. 가에 들어갈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가를 설치하고 2군 6위의 상장군. 고려의 중앙군을 나타내고 있다. 군대. 그렇죠? 상장군, 대장군이 모두 여기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위 관료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라는 거죠.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고려 시대는 무신을 좀 천시했는데 왜 고위 관료라고 하지? 뒤에 보면 의종, 명종 이래로 무신 집권기잖아요. 그렇죠? 가의 권한이 더욱 커졌는데 고려가 끝날 때까지 폐지되지 않았으니 이것을 뭐라고 한다? 중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기구가 됐잖아요. 무신집권기의 최고 권력기구가 중방이었다라는 거죠. 1번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것은 중추원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왕명출납은 중추원의 승선, 그렇죠. 그리고 군사기밀은 추밀 정도가 되겠죠. 2번 무신의 최고 회의기구를 담당했다. 중방, 정확한 설명. 세 번째, 고려 말에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 것은 도병마사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육부의 하나로 군사 업무를 담당한 것은 육부 중에 하나 병부를 얘기하고 있고, 다섯 번째, 최충원이 집권하면서 권력의 핵심 기구가 됐다. 교정도감이죠. 교정도감을 새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교정도감에서 정치를 다 했죠. 자, 2번은 2번 중방이 정답. 3번 문제로 갑니다. 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료와 유적으로 본 주거 생활인데, 사료, 사람들이 초가지붕이 있는 토실. 그런데 위에 삼국지휘서 동의정이니까 연맹국가 중에 하나겠죠. 토실을 만들어서 거주하는데 그 모양이 무덤과 비슷하고, 출입문은 위에 있으며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생활을 했고요. 유적지 보니까 공주예요. 공주, 장성리, 공주. 연맹국가인데 공주 쪽에 있었다라고 하면 마한이지요. 사만 중에 마한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한의 토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1번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으니 사만입니다. 사만이네요. 그러면 사만, 마한 사만 중에 하나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한번 해놓고, 두 번째, 혼인풍속으로 민면누리제 옥저지요. 옥저. 자, 세 번째, 가들이 다스린 사출 또는 부여지요. 부여. 그래서 오부족 연맹체였다. 네 번째 보시면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는 고구려지요. 고구려의 10월 동맹 제천행사. 다섯 번째 보시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은 고조선인데, 그렇다면 마한, 사만 맞구나. 사만이 정답이구나. 그렇죠? 4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연보인데요. 진평왕 때 이찬 김용춘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대화성 전투 그 아래쪽에 선덕왕 때 대화성 전투에 고구려의 동맹을 요청하러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진덕왕 때 당에 건너가서 당태종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았어요. 그래서 군사 원조가 된 거죠. 신라 당 나당연합군. 자, 진덕왕, 상대등, 알천 등의 추대로 왕이 올랐어요. 요런 역할을 했었던 것은 김춘추지요. 김춘추. 그래서 나당연합을 결성을 하고 결국에 왕이 돼서 무열왕이 됐고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얘기입니다. 김춘추의 아버지는 김용춘, 김용춘의 아버지는 진지왕이었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성골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골로 강등되죠. 진지왕이 화백회에서 폐위당하면서 강등 되다 보니까 김춘추는 진골이었다라는 거죠. 1번 안승을 보덕국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라 문무왕 때죠. 안승이라고 하면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자, 고구려 부흥운동에서 나와야죠. 그렇죠. 자, 김음돌의 모욕 사건을 진압하였다. 7세기 신문왕 때니까 다음 왕이죠. 자, 세 번째. 당과 연합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660년 무열왕이 됐지요. 자, 그렇다면 고구려를 멸망시킨 왕은 누구예요? 문무왕. 그래서 삼국통일, 그렇죠. 나당전쟁까지. 네 번째. 자, 불교를 공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법흥왕이죠. 6세기 신라 법흥왕 때 2차 돈의 순교. 다섯 번째 보시면 기벌포 전투요. 문무왕입니다. 그렇죠. 나당전쟁의 기벌포 전투. 신라가 승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에는 3번. 우리가 5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비석을 세운 왕에 대한 문제예요. 왕을 찾아라라는 거죠. 자, 가번 보니까 지도에서 보니까 고구려 비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고구려 비석이고 나번은 누구 비석입니까? 신라 비석이에요.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국내성 지역에 있네요. 영락 10년. 끝났어야죠. 뭡니까? 광개토대왕릉비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비석의 내용이 아니고 비석을 세운 왕을 물어봤으니 누가 세웠습니까? 장수왕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장수왕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조심하셔야지. 자, 나번 보시면요. 진흥왕 순수비지요. 그래서 그 맨 꼭대기에 있으니까 마운영비입니다. 진흥왕 순수비 중에 마운영비고 누가 세웠다? 진흥왕이 세웠다라는 거죠. 진흥왕에 대한 설명. 함경도 지역 진출. 자, 왕을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당의 침입을 안시성에서 물리쳤다. 7세기 보장왕 때. 자, 위에 가는 5세기 때 장수왕이니까 틀렸고. 두 번째.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으니 4세기 미천왕 때 아닙니까? 고구려 미천왕 때니까 답이 될 수 없죠. 자, 3번 보시면 고령 지역에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6세기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입니다. 맞네요. 그렇죠? 진흥왕 때, 맞고. 만약에 비석 내용이 나오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창녕비를 세웠으니까. 네 번째 보시면, 이사부를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했으니 6세기 지증왕 때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한강유역을 놓고 서로 전쟁을 벌였다라고 하는데, 5세기 장수왕 때는 한강유역을 놓고 전쟁을 벌였죠. 그렇죠? 그리고 6세기 진흥왕 때는 한강 지역을 놓고 또 전쟁을 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상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장수왕은 누구하고 장수왕 같은 경우는 이제 계로왕과 백제 계로왕, 진흥왕은 백제 성왕과 그렇죠? 이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5번은 3번이 정답.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웠지요. 그렇죠? 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따사로운 봄이 한창입니다. 라고 엎드려 말하고 건데 청해진에 계신 장보고 대사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덕분에 그 아랫줄에 부족한 이 사람은 대사님께서 세우신 적산 법화원에서 무사히 도착해서 잘 머물고 있다. 누가 보냈어요? 일본국 구법승 앤닌.
엔닌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엔닌이라는 승려는 일본의 최초의 대사인데, 자, 누구한테 도움을 받죠? 장보고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장보고가 법화원, 그러니까 신라원에 당에 있는 신라원에서 엔닌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당나라로 유학을 가죠. 유학에 갔는데 엔닌이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당나라 무종이 그 억불책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승려 잡아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건들지 못했던 게 산둥 지방에 있었던 법화원은 못 건들죠. 장보고 세력이 너무 크니까. 그때 엔닌을 불러요. 그래서 숨겨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분위기 봐서 바닷길로 밀항을 시켜줘가지고 일본에 가게 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엔닌이 큰 스님이 돼버리죠. 그래서 일본의 최초의 큰 스님 엔닌이에요. 누구 아니었으면 안 됐다? 장보고 아니었으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언제다? 통일신라 때다라는 거죠. 장보고. 자, 한번 풀어보자. 1번. 귀국길에 문방구를 사러 가는 요해관리 요나라는 고려시대 때 있었죠. 요나라는 고려시대. 때는 아니죠. 1번이 틀렸죠. 자, 두 번째. 사신을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는 발해상인 남북국 시대니까 발해가 있었다. 윗동네. 있었죠. 통일신라니까. 자, 세 번째. 산둥반도의 발해관에 머무른 사신. 발해관 있었겠죠. 네 번째. 발해관은 당나라에서 만들어준 거예요. 남해안에서 출몰하는 해적을 격퇴하는 신라 수군 누구예요? 장보고가 했겠죠. 그렇죠. 황해와 남해의 그 해상 제해권을 장악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빈군과를 응시해서 중국으로 가는 신라 유학생 대부분이 육두품 학자. 그래서 이제 6번,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우리가 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7번.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래 부세가 무겁고 세금이 많이 된다는 거죠. 관리가 타막하여 관리도 엉망진창이란 얘기예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어서 모두가 난리가 나기를 바라고 있다. 자,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죠? 이 때문에 요망스러운 말들이 동쪽에서 부르짖고 서쪽에서 화답하니 이들을 법률에 따라 죽인다면 백성으로 살아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목민심서예요. 정약용 조선 후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조선 후기에 삼정의 문란이 귀에 달했을 때 백성들이 못 살겠다 했던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구산선무는 선종이잖아요. 선종은 언제입니까? 신라 말이지요. 서경길지설이 유행하였다. 고려시대죠. 그래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자, 3번. 해동천태종은 고려시대 때 의천이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보시면 수선사 결사운동 고려시대 진을이 결사운동을 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정감록 같은 비기가 유행했다. 그렇죠. 그래서 정감록 그리고 예언사상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했던 게 조선 후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신문인데 2013년 7월 달이에요. 8세기 금동불 입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복원을 위해서 해체 작업 중인 무엇의 기단 속에서 금동불 한 점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고요. 그 아래 이 불상은 8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석탑이 조성된 8세기에 넣은 진단구로 보이는데, 한편 가에서는 1966년에는 그 아랫줄에 무구정방 대다란이경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써있죠. 석가탑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석가탑, 불국사, 3층 석탑. 자, 그렇다면 정답은 이제 4번에 있지요. 자, 1번. 그리고 뭐도 발견됩니까? 사리보관함도 발견이 됩니다. 1번. 이것이 뭐예요? 고려 시대의 월정사 팔각구층탑이죠. 월정사 팔각구층탑. 그래서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 자, 두 번째 거는 이게 이제 백제 부여의 정림사주 5층 석탑이죠. 자, 3번 요거는 다보탑이네요. 그렇죠? 다보탑 신라죠. 신라 중대.
4번은 됐고요. 5번 보시면 5번이 뭡니까? 진전사지 3층 석탑이죠. 이게 신라때예요. 신라 양양에 있는 진전사지 3층 석탑. 그래서 기단과 그 탑신부에 뭐가 부처님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밑줄근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왕이 죽은 뒤에 연호를 인 안으로 했다. 끝나야죠. 발에 무왕이에요. 무왕. 그렇죠. 이것을 반드시 외우셨겠죠. 자, 점점점. 왕이 신하들을 불러 논의하며 말하기를 흑수가 처음에는 우리의 길을 빌려서 당나라와 왕래했었고 점점점. 그렇죠. 맨 아래 보시니까 출처가 발해고고 아랫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그의 아우 대문예와 외숙 아상을 보내서 흑수를 공격하겠다. 흑수 말가를 치게 했었다. 정확하게 무왕때입니다. 그렇죠? 발해 무왕은 그 산둥반도와 요서 지방을 또 공격을 하게 되지요. 자, 1번. 완주 동모산에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이것은 발해 고왕 때입니다. 고왕이 누구예요? 대조영이지요. 자, 두 번째. 장문휴를 보내서 산둥 지방을 공격하게 했으니 정확하게 무왕 때죠. 세 번째. 수돌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왕은 문왕입니다. 문왕. 선왕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네 번째, 오경 15부 62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영토가 커진 것 같죠? 발해 전성기 선왕 때의 내용. 자, 다섯 번째 보시면 요동지방에 진출하는 등 최대 영토를 확보하였다. 선왕 때지요. 자, 그래서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발해의 왕대별 특징을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잘 찾아봐라. 자, 지금 군읍은 모두 도적의 소굴이다. 와,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에 빠졌어요. 산천은 모두 전쟁터가 되었으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우리 해동에만 흘러드는 것이냐. 자, 두 번째, 나라 안에 여러 주군에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니 창고가 비어버리고 나라의 수임이 힘들어졌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독촉하자. 이로 말미에서 곳곳에서 도적대가 벌떼처럼 일어나는데 이때 원종과 애노 신라 말이죠. 진성여왕 때입니다. 진성여왕 9세기 때예요. 9세기 말. 그래서 원종과 애노 나오면 꼭 신라 말로 풀어라 하는 문제들이 잘 나온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라 말 상황입니다. 기억번. 관료전을 지급되고 노급이 폐지되었다. 누구 때입니까? 신문왕 때요. 신문왕 때는 왕권이 굉장히 강했죠. 왜요? 신라 중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니은번. 몰락한 농민들이 유랑하거나 초적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방 호족 세력이 되기도 하고요. 디귿번. 귀족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전자화된 것은 신라 중대 신문왕 때 정도가 되겠죠. 우리 1번. 지방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이 자신들이 직접적, 자치적으로 세금도 걷고 그랬단 말이죠. 신라 말 상황 4번이 정답이네요. 우리가 이제 11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가번. 자, 가해 학생은 12관등인 대사로부터 대사, 12관등, 관등이 없는 사람까지 그 연령은 15세부터 30세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뭐 대사, 대나마 뭐 이런 것들 딱 보면 신라 골품제 같기도 한데 그렇죠. 수합연왕은 9년이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학문을 설치할 수 없는 자는 연한이 차지 않아도 퇴학당해요. 아하,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잠재적 능력이 있으면서 아직 미숙한 자는 비록 9년을 넘을지라도 제약할 수 있었고 관등이 10관등인 대나마, 11관등 남아 맞네요. 신라에 골품제가 있었죠. 그러면 신라에 있었던 신라의 대학교 국학이지요. 국학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1번.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라는 건데 고려 시대 아닙니까? 고려의 최충의 구작당. 사학이죠, 사학. 자, 두 번째.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라는 것은 조선시대 사하부학당, 줄여서 사학이라든가 뭐 향교라든가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지방관리나 서민의 자질을 교육하였다라는 건데 서당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번째, 국제학, 대학, 사문학에 유학부가 있었다. 이것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고려의 대학교 어딥니까? 국자감이지요. 그래서 국자감은 신분별 입학을 했었다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박사와 조교를 두고 유교 경전을 가르쳤으니 이것이 신문학 때 세운 국학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 12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공통으로 나타난 사상과 관련된 유물이에요. 아하, 사상이 뭐냐라는 거죠. 유물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자, 천존상과 도사. 천존상은요, 당나라 사람인데 도사들 고구려에 보냈대요. 고구려에 도덕경을 강론하니, 도덕경은 노자가 쓴 책인데 강론하니 왕과 도사가 일반 사람들로는 창관한 자가 수천 명이었다. 자, 두 번째, 백제장군, 삼국시대구나. 그렇죠? 백제장군 막고에는 근초고왕 때 장수였어요. 백제장수. 고구려군을 쫓아가는 태자에게 일찍이 듣건대 무릇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는다라는 사상이 뭐예요? 도교잖아요. 도교 사상. 자, 세 번째, 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고 한다라는 거죠. 풍류, 화랑도예요. 풍월도라고도 불렀던, 그렇죠? 자, 무위의 일을 처해서 불언의 가르침은 행함은 주사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화랑도의 그 지침서 세속 5개에도 뭐가 나와 있죠? 도교 사상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자, 이제 사상은 풀었고요. 도교 사상에 관련된 유물을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1번 신라 금관이죠. 신라 겁니다. 요것은 사상과는 관련이 없죠. 두 번째는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니까 아무래도 불상이니까 불교와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이것은 발의 석등이죠. 석등과 뭐 종교가 사상이 조금 관련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번째, 이것은 호명그릇이죠. 호명그릇. 호명그릇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 다섯 번째 보시면 이 현무도지요. 고구려 굴식 돌박무덤인 강서 고군에서 나타난 발견된 현무도인데 이것이 이제 방위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의 방위신, 그래서 북방위신 도교 사상 5번이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13번 문제로 가볼까요? 그래서 도교 나올 때는 꼭 현무도가 나와주지요. 다음 자료에서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언제냐라는 거죠. 만두집에서 만두 사러 가니 회합이 내 손목을 쥔다. 이 소문이 가게 밖에 나며 들며 하면 조그만 새끼광대 내 말이라 하리라. 쌍화점. 쌍화점은 충렬왕 때입니다. 충렬왕 때 쌍화점. 그래서 만두라고 나오는데 만두도 일단 원에서 넘어온 거예요. 몽골 애들. 자, 두 번째 거. 1년에 한두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선발이 있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40명에서 50명이 이르고 궁녀가 선발이 되면 에이 원간 섞이네요. 그래서 결혼도감에서 궁녀를 차출하는 내용이네요. 자, 1번 문중을 중심으로 서원과 사후가 세워지는 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두 번째, 만족을 비롯한 천민들이 난을 일으켰다. 무신집권기지요. 세 번째, 변발, 몽골식 복장 등이 유행한 것. 이것이 뭡니까? 몽골풍이죠? 몽골풍. 원간섭기 때 유행을 했었다라는 거. 3번이 정답. 4번. 자,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저항해서 봉기하였다. 이건 언제입니까? 무신집권기지요. 무신집권기, 공주 명학소에 난, 망이망소에 난. 다섯 번째, 아들이 없을 때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니 왜요? 제사는 남자만 드리니까요. 남자만 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 후기, 조선 후기 상황이죠. 가부장적 사회. 자, 13번에 3번이 정답, 14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해에 해당하는 불상으로 옳은 것.
충남 논산에서 있는 불상이네요. 소개 고려시대 논산. 문화유산 중 가장 큰 불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일신라의 불상과 달리 규모가 장대하고 투박하면서 개성이 넘치는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다. 당시 유행하던 지방화된,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크고 고려시대 때 불상이고, 그리고 지방미나 토착미를 보여주는 것.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혹은 파주에 있는 용미리 그 불상, 또 이천동 석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한번 찾아봅시다. 1번. 자, 1번. 1번이네요. 이것이 뭡니까?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지요. 그래서 지역미, 그 지역의 특색을 알 수가 있다. 1번이 정답이고, 2번 보시면 이게 신라 거 같지만 뭐예요? 고려시대 겁니다. 그렇죠? 고려시대 부석사 안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있죠. 왜 이런 형식이 나타나요? 아름다운 형식. 고려는 일단 균형미가 쇠퇴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석사는 통일신라 의상과 관계가 있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신라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미가 좀 뛰어나다. 세 번째는 이게 광주 충국리 철불. 그래서 고려시대 때 철불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요것은 뭡니까? 경주 불국사 석굴암이죠? 이거 신라 때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시기 자체가 안 맞아요. 틀렸습니다. 5번은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이에요. 아까 그 파주의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도 요거랑 똑같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왜 답이 아니에요? 파주잖아요. 여기에서 분명 뭐라고 나왔습니까? 논산이라고 딱 정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돼요. 논산 얘기가 없으면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15번 문제로 갑니다. 가황구가 국제무역으로 번영을 누린 시기의 경제상황으로 오른 것. 가번 보니까 예성강 하류가 있고, 저 옆에 보니까 개경이 있는데 성이 쌓아져 있죠? 이런 그 기호 정도는 보실 줄 아시죠? 자, 그래서 개경이 지금 수도였고, 개경이 수도인 지금 상황, 그리고 예성강 하류의 송나라 상인, 그 지도 아래 보면 여기 화살표 돼가지고 송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송과 무역을 했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고려시대 때고, 고려시대 때 개성,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평란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무역항 병란도입니다. 자, 1번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잖아요.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이 숙종 때. 자, 두 번째. 경강상인이 포구를 근거지로 활동하였다. 포구상인 조선시대. 그렇죠? 조선시대에 이제 포구고, 조선 후기 특히 포구 상권이 형성이 되었다. 세 번째,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상점이 설치되었다라는 것. 병란도 이 근처, 그렇죠? 그래서 고려시대 그대로 맞다라는 거예요. 이 문구도 고려시대니까 잘 해두시고요. 네 번째, 책문에서 후시가 열려서 사무역이 열렸다. 후시는 사무역이죠. 그래서 조선시대에 청과 무역했던 사무역, 이렇게. 그래서 책문, 후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다섯 번째,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로 신라 방이 만들어졌으니 통일신라 때 아닙니까? 그렇죠? 신라방, 신라촌, 그렇죠? 그래서 양쯔강 하류와 또 그 산둥 지방, 그렇죠? 이쪽에 통일신라 때 그 신라 마을이 생겼다라는 거죠. 15번에 3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16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 조서에 따라서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을 찾아야 돼요. 자, 세상 형편을 돌아보건대 부강하고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들이 계명, 밝은 지식을 갖고 있다. 지식이 계명하는 것은 교육이 잘 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고, 짐은 정부의 지시에서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고 신민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하고 싶다라는 거죠. 고종실록이에요. 고종이 반포한 교육입국조서의 내용입니다. 조심하셔야지요. 1895년
고종이에요? 고종 황제입니까? 고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 이전에 고종이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반포한 거죠. 그래서 교육입국조서의 내용으로 인해서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소학교, 실업학교 이런 학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1번 동문학 1883년에 만들었고 영어 강습소지요. 그래서 통역관을 양성했던 곳이 동문학. 자, 두 번째 원산학사인데 역시 1883년이에요. 그래서 원산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돈을 모아서 만들었으니 우리나라 근대적 최초의 사립학교였다. 의미가 있으니까 항상 나와요. 자, 세 번째 배제학당은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가 만들어요. 네 번째 신흥무관학교요. 1919년에 그렇죠. 그래서 신민회가 신흥강습소를 만들고 신흥강습소 안에 신흥무관학교가 있긴 했지만 이름을 쓴 것은 1919년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한성사범학교 1895년에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의 일환으로 인해서 바로 만든 것이죠. 자, 우리가 1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삼소문을 수용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 왕을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 지난 5왕께서 하신 정치와 교화가 잘 되었거나 잘못된 사적을 삼가 기록하여 거울 삼을 만한 일, 경기할 만한 일 등을 조목별로 알아야겠다. 그러니까 전에 이제 5분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잘한 거 잘못한 걸 따져보겠다라는 거죠. 비록 어리석으나 국가 중직이 있으면서도 진언할 마음이 있었고 또 회피할 길도 없으므로 당면한 시국 28개의 조항을 얘기하겠다. 뭡니까? 최승로 시무 28조죠. 자, 그리고 최승로 시무 28조의 첫 번째 줄에 얘기하는 것은 최승로가 또 어떤 겁니까? 전에 5대 왕의 치적을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치적에서 누구를 평가절하했죠? 광종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렇죠?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아무튼 시무 28조를 누구에게 얘기를 했는데 수용이 됐다? 고려 성종이죠. 그래서 성종의 유교정치 최승로의 시무 28조. 자, 1번 찾아볼게요. 노비양검법을 시행하였다. 고려 광종 때지요. 자, 2번 향리제를 마련했다. 성종입니다. 성종 때네요. 2번이 정답이죠. 자, 3번 풀어볼게요. 자, 오도와 양기를 설치했다. 언제요? 고려 현종 때 오도 양기를 획정을 지읍니다. 네 번째, 정기와 계획 요서는 관리 지침서로 태조 왕건이 관리들에게 내렸지요. 이것은 지켜라 계율. 자,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했다. 충렬왕 때. 이건 이제 잘 안 나오는 그 문구인데요.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민왕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기관으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니까 참고하시고요. 17번에는 2번이 우리가 정답이다라는 거. 18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왼쪽에서 봐야죠. 목록, 그리고 신라 봉기, 기 동그라미, 그렇죠? 연표 나오고 그 뒤에 보니까 지 동그라미, 그렇죠? 뭐 열전에서 전 동그라미, 그럼 뭐예요? 기전체, 그렇죠? 기전체입니다. 기전체로 이렇게 김유신 이렇게 써 있는데 신라 봉기 삼국시대 얘기를 써놨다라는 거죠. 기전체로 뭡니까? 삼국사기죠. 삼국사기는 인종 때 김부식이 편찬합니다. 그렇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1번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아니죠. 삼국유사가 되겠죠. 일련의 삼국유사,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이제 단군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 이 삼국사기에는 수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을 반영했지요. 김부식. 그래서 신라 계승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자주적 입장에서 편년체가 아니고 기전체로 쓰였죠.
네 번째,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것은 동국통감이에요. 서거점의 동국통감. 자, 다섯 번째 볼게요.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이거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이겠지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은 참고적으로 편년체죠. 연도별로 편찬되어 있다. 자, 19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근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법. 신이 생각하기에 이 법은 국초의 법이 아닙니다.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자, 폐지하고 라고 되어 데서 벌써 끝나야 됩니다. 자,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고 이 법을 만드는 바람에 이 지하배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만 보고도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수신전과 휴량전을 지급하였다 라고 하면 고려말 과전법이에요. 그런데 이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하였다 라고 하면 세조 때 직전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용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폐지하고 이 법을 만드는 바람에 직전법. 그럼 왕은 누구다? 세조다 라는 거지요. 자, 끝났죠? 직전법. 그러면 맨 아래에서 보면 이 법을 혁파하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회복하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없어졌으니까 다시 살려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생산량을 10분의 1의 조세로 거두었다 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태조 왕건이 취민유도로서 10분의 1로 낮추죠. 그때부터 쭉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풍류에 상관없이 4도의 조세를 거두었으니 영정법이 1결당 4도로 고정시켰다라는 거. 관리가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하게 했으니 원칙적으로는 반납하게 되지요. 네 번째, 현직관리에게만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으니 전식과인데 현직관리만 이라고 내줬으니까 전식과가 3개가 있죠. 그 중에 경정전식과 의 내용입니다. 와, 이렇게까지 알아야 됩니까? 뭐 이렇게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전식과만 해도 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이렇게 그냥 푸시면 돼요. 문종 때의 경정전식과죠. 자, 다섯 번째,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이것은 직전법. 선생님, 직전법은 맞는 거 아니에요? 직전법 폐지입니다. 명종 때 직전법을 폐지하면서 관리들에게 이제 월급만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을 써놓은 거니까 명종 때 그 직전법 폐지 얘기를 써놓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로 갈까라는 거죠. 가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 써 있는 게 그 연우궁이라고 써 있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죠. 안 보여요. 그렇죠? 아무튼 국왕의 정책, 가를 찾으면 돼요. 왕을 찾아보자. 이곳에서는 누구의 생모인 숙빈 최씨가 최씨의 위패가 보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빈 최씨의 아들이 왕이 됐다. 그렇죠? 느낌 딱 오셔야 되는데 가는 어머니의 사당을 세우고 시호를 울리는 등 추승 작업을 추진하는데 이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이면에는 자신의 출신이 갖는 약점을 극복하고 강력한 왕권에 기초한 탕평정치, 강력한 탕평정치 영조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숙빈 최씨인데 일단 무술이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숙종의 와이프가 되기까지는 무술이 출신이었는데 숙종이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숙빈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들 낳았으니 그것이 영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칠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칠궁, 7개의 궁인데 뭐 칠궁 해가지고 여기에는 역대 왕이나 추종 왕의 생모, 그러니까 이제 이 칠후궁, 후궁들을 모신 곳을 칠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이제 연우궁 뭐 이렇게 했는데 연우궁 안에 그 육상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숙빈 최씨의 그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그렇죠. 영조의 생모. 아무튼 영조 나왔으니까 이제 끝. 1번 들어갑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 균역법을 시행했다. 영조입니다. 균역법. 정답이죠. 2번.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은 정조지요.
세 번째,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직계제는 누가 시행하죠? 태종이 시행하고 그리고 세조가 시행하죠. 네 번째,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벌운동을 추진했다. 효종이죠. 효종의 북벌운동. 다섯 번째, 국정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신왕국을 일으켰으니 숙종 때. 그렇죠? 그래서 남인이 몰락하였다. 뭐 이렇게 아무튼 20번의 명조 1번이 정답, 21번 문제로 갑니다. 자, 가해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야, 지도인데 개경이 있어요. 이번 시험은 잠깐 막 뒤죽박죽이게 조선 후기 갔다가 조선 전기 갔다가 막 근현대사 나왔다가 다시 고려 갔다가 막 그러죠. 가해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수도가 개경입니다. 그럼 고려 시대겠죠? 자, 고려 시대에는 금, 은, 동, 철, 자기를 비롯한 실, 비단, 종이, 기와, 소금, 먹 등에 어디에서 생산되었고 그 이름이 생산물품에 따라서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금, 은, 먹, 종이, 금, 은 이런 것들 어디에서? 소에서 생산되죠. 그래서 소, 수공업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먹, 종이, 금, 은, 간은 소지요. 그래서 수공업만 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신부는 양인이지만 대우는 천민대우로서 일반 군영과는 구분이 되지요. 일반 군영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되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요. 그렇죠? 자, 1번 주인에게 해마다 신공을 바쳤다. 이것은 천민이에요. 신공을 주인에게 바치니까 산업이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신부는 뭐예요? 양인입니다. 평민 신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중류층에 속하면 남반이라고 했다. 중인이에요. 그렇죠? 중류층이란 말이죠. 고려니까. 자, 세 번째, 수공업 활동에 종사하면서 수공업 활동은 맞아요. 그렇죠? 급료를 받고 생활했다. 급료를 절대 받지 않지요. 그냥 의무봉사예요. 네 번째,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이 되겠다. 다섯 번째, 천민 신분으로 분류되면 안 된다니까요. 양민 신분이에요. 그렇죠? 양인 신분인데 왜 그렇습니까? 천민 신분으로 분류되면서 지방관에서 자벽에 종사하는 것은 공업이잖아요. 이 위에가 산업이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다음과 같은 대외 인식을 지닌 세력을 찾는 문제예요. 양적의 침입을 당하여 국론이 교와 전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양적을 공격해야 된다 한 주장은 서양이죠, 서양. 내 나라 사람의 것이고 양적과 화친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적국의 사람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외놈들과 놀면 안 된다. 양놈들과 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위정척사 사상이고 지금 보면 통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쟤들하고 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전자를 따르면 조선 문화의 전통을 보존할 수 없죠. 후자를 따르면 조선인은 금수의 지경을 빠지고 말 것이다. 화서집. 그래서 조선 후기의 문신 김학순이라는 사람의 그 시문집인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위정적사 사상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1번. 문명갱화론의 사상적 바탕을 두었으니 이것은 개화사상가지요. 개화사상가. 그러니까 정반대 얘기니까 틀렸고. 두 번째.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을 당연히 지지를 하죠. 위정척사 사상가 통상반대. 반대한다. 서양 애들하고 놀면 안 된다.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박규세의 영향을 받은 양반자제들이 많았다. 개화사상가지요. 자, 네 번째 보시면 1번의 조사시찰단으로 가서 선진문물 개화사상가겠죠. 조사시찰단 1881년. 다섯 번째, 개화정책을 담당하는 통리기무 아문의 설치를 주장하였다. 개화추진기구. 그렇죠. 그래서 1880년에 만드는 개화추진기구.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에 대한 내용은 2번이다라는 거죠. 23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야 돼요. 문학작품 속의 역사인물 찾아라.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렇죠? 자, 이 작품은 훗날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이 여론 누구? 태종이죠. 이방원. 이가 지은 것인데 정몽주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 읊었다고 한다라는 거죠.
조선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이방원이 고려 말에 정몽주에게 얘기하죠.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냐, 저런들 어떠냐, 조선이 뭐 어쩌고 고려 뭐 어쩌냐,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정몽주가 얘기하죠. 이 몸이 곧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절대 그럴 수 없다. 단신가를 얘기하죠. 그래서 살해를 해버리는, 그렇죠. 이것이 하여가. 아무튼 국왕이 됐으니까 태종을 물어보고 있고, 1번 훈민정음을 완성해서 반포한 것은 세종이죠. 두 번째, 자, 홍문관은 성종 때 집현전을 계승한 것이고, 세 번째, 기후정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단종 때 수양대군, 그래서 훗날 세조가 되지요. 자, 네 번째, 사병을 없애서 군사지휘권을 장악했으니 태종이 사병철폐. 정답 5번. 사군육지는 세종 때 김종서와 최윤덕을 사군과 육진에, 그러니까 김종서는 육진, 최윤덕은 사군에 보내서 여진을 토벌하게 되지요. 됐습니다. 자, 우리가 24번 문제 갈까요? 자, 가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아, 가는 본시 4대부였는데 원래 양반 출신이었나 봐요. 의에 들어가고 역에 들어가서 7, 8대나 10여 대를 대대로 전하니,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종촌 고족이라 일컫게 되었다. 의관과 역관으로 가버렸구나. 문장과 덕은 비록 4대부에 비길 수 없으나 명공, 거실 외에 우리보다 나은 자는 없다. 비록 나라의 법으로 그만 바 없으나 청묘직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라는 중인 신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역관과 의관의 내용을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계층을 보러 왔으니까 중계층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억번. 종목법에 따라서 신분이 결정되었다. 영조 때 노비 종목법을 얘기하고 있으니 영조 때 노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민. 위양수를 통해서 양반 자치를 주도했으니 당연히 양반 신분이겠죠. 양반이니까 안 되죠. 자, 디귿번. 신분 상승을 위해서 소청운동을 전개했으니 중인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올라갈 수 없느냐, 우리도 해줘라. 통청. 그렇죠. 자, 리을번. 시사를 결성해서 문학활동을 전개하였으니 중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사를 조직한 것은 조선 후기의 중인. 자, 25번. 그래서 디귿 리을번은 5번이 정답이죠. 25번으로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을 답사하려고 하는데 답사개혁서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봉정사 극락전. 봉정사 극락전은 안동에 있는데요. 고려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주심포 양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기억난다라는 거지요. 그때 안동 체크가 돼야 되는데. 자, 이천동 마해열의 입상. 그렇죠? 안동에 있는 고려불상이고. 자, 병산서원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유성룡이 학문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곳이 여기 병산서원이고, 그 가운데 이제 법흥사지 7층 전탑은 통일신라 때 전탑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만휴정. 그래서 조선시대 누각이에요. 그래서 조선 문신 김계행이 만년을 보내기 위해서 건립을 했다라는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봉정사 극락전을 낚아채지 못하면, 안동을 못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억번. 백제의 돌무지 무덤 석촌동 고분을 찾아서 서울 지역이죠. 그래서 송파죠. 송파 석촌동 고분. 그렇죠. 이번 조선 성리학의 중심지 도산서원 안동이잖아요. 안동 도산서원. 그렇죠? 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안동 하회마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니은 디귿 맞고요. 리얼번 보시면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산실 다산초당을 찾아서, 다산초당은 전라남도 강진이 이제 초당이라고 불러요. 자, 니은과 디귿번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아이고, 힘들죠? 힘들어. 그렇죠? 저만 힘들어요? 여러분들 엄청 힘드실 것 같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